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화요일장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는 지수를 비롯해서 많은 종목분들별로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신세계 2부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 전략도 함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여전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이 무인가 영업회기,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은 또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네,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워낙 초반부터 하방 쪽으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좀 소폭 반등하면서 2700 초반대까지 올라옵니다. 2705.50포인트로 0.63% 하락세. 지금 하락폭을 조금씩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 가까운 하락세에서 0.46%까지 그 하락폭을 좁혀갑니다. 6,960포인트까지 회복된 가격대고요. 6,962.7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1.16달러 이탈된 이후에 1.15달러 후반대 가격에서 좀 지지부진하고 있죠. 1.1590달러 선인 0.44% 빠진 가격대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 1,300달러 이탈된 이후에 1,293달러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27% 하락세 유지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은 67달러까지 1% 넘는 강한 상승으로 보여졌었습니다만 그 상승을 계속해서 지지하지 못하고 일단 떨어지면서 67달러가 다시 깨진 상황입니다. 66.9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요, 하방 쪽으로 이어가고는 있지만 초반의 하락폭보다는 좀 많이 한 상황입니다. 1% 가깝게 빠졌었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가량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유로 FX는 여전히 1.16달러가 이탈이 된 가격대 1.15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 오늘 좀 1% 넘는 반등을 갔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면서 67달러가 다시 이탈이 되고 있는 가격대 흐름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쉬어가는 동안에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는데 크루드오일은 또 67달러 초반대까지 단숨에 또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크루드오일은 67달러 초반과 66달러 후반대에서 좀 움직임이 잦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개장을 한 지 30분이 지나간 상황인데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렸었잖아요. 지금 개장한 지 30분이 지나갔는데 해양 마스터님 앞서서는 하방 쪽으로 추가적인 하방을 좀 보셨는데 지금 가격대가 소폭 올라왔는데 지금 반등한 이 가격대에서 그렇다면 매도로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매도를 보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현재 상황. 원래 지금 보시면은 6945에서 6947에 대한 지지를 좀 받고 스팬 자체가 밀리면은 좀 매도 강세로 볼 수 있었는데 이 미장이 개장한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미장이 개장한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스팬 위에서 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지지 라인을 넘어가 버리죠. 넘어간 순간부터는 이제 매도적 관점을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위에서 놀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기준선 틱 차트상 여기서 보고 여기가 포인트가 될 텐데 내려왔으면은 지지를 못 받는 그림이다 보니까 지금 이거 자체는 회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는 관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지층 자체가 굉장히 어설퍼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매매 자체를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좀 더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하고 S&P는 조금 관망 분위기로 좀 많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매도 못 봐요. 매도 못 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하시고, 만약에 매도 관점을 좀 유지하고 싶으시다면은 스팬 자체가 조금 밀려야 돼요. 근데 중요한 지지라든가 이런 게 맞은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틱 차트상 원래 관점 자체는 6947이나 6950 사이 이 자리에 맞고 이제 스팬 자체가 밀리면은 좀 매도 관점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맞고 나서 재차 이제 밀리는 그림이 그려지면서 스팬을 내려오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관점 자체를 거의 안 보시는 게 지금은 굉장히 유리한 매매 방법인 것 같고, 이 스팬 자체가 밀리더라도 오늘 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망을 유지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단순히 매수보다는. 원래 같았으면 이 지지를 막고 이제 매도장으로 펼쳐지면은 강한 하락세를 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틱 차트에서도 추가적인 반등이 온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었는데, 이 라인이 깨지면서 더 이상 매도 관점으로 조금 끌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60분봉에서 좀 기준을 잘 살펴보세요. 지지를 어디 구간에서 봤는지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하시면은 좀 유리한 매매로 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은 매도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틱 차트, 단순 차트상은 매수 관점이 좀 더 정확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지지에 걸리고 스팬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관망 분위기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반등하는 분위기 속에서 첫 번째 이슈 점검 때 일단 매도 쪽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여쭤봤는데, 일단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아직은 매도 쪽으로 갈 만한 가격대가 아니다라는 그런 좀 판단과 분석을 함께 도와주셨어요. 자, 지금 나스닥도 반등하고 있고 S&P도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같은 부분에서 질문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남겨주신 질문 추가적으로 좀 함께 봐드릴게요. 나스닥에 질문이 들어온 상황인데요. 나스닥이 6,960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로 가야 되나요? 라고 마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을 정확하게 또 물어보시는데요. 그렇다면은 네, 매수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네. 일단 데일리 매매로 지금부터 관점을 가지시는 거는 매수 관점이 맞아요. 네, 매수 관점이 맞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지지 라인을 받지 못하고 타이트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좀 유지를 하시는 게, 만약 매매를 하실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관망입니다. 관망이지만은 개인적으로 유지하실 분들은 매수 관점으로 가지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황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지지를 받을 때까지 조금 내려오는 구간을 좀 기다리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조금 한 차례 조금 좋은 포지션을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스팬 상황이죠. 예, 지금 현 스팬 상황으로 기준선이 맞았으니까 이 스팬 윗단에 지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6948 내지 6950까지 조금 내려올 때까지 좀 더 여유를 가지시는 게 낫고, 스팬 밑단으로 벗어나면은 그대로 손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관망이에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정확한 지지를 맞고 그런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차트 상황은 매수예요. 차트 상황은 매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좀 의견을 좀 덧붙이자면은 조금 매매하기에 좀 적합한 날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이 듭니다. 근데 포지션 한번 읊어드리자면은 6950 내지 이런 자리에서 조금 매수 포인트를 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뭐 스팬 밑단이겠죠. 네, 스팬 밑단이니까 손절 좀 짧게 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6935 정도로 조금 손절을 잡고 가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6,96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등을 이어가면서 6,963포인트까지 회복이 된 가격대인데요. 6,960선에 대해서 매수로 봐도 좋을지 그 부분 여쭤보셨는데 일단은 조금 더 가격대가 눌렸을 때 매수 쪽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고 6,950포인트 선에서 좀 말씀을 도와주셨고요. 손절은 좀 짧게 6,935선에 대해서 매수 쪽으로 보신다면은 그 두 가격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좀 위아래 방향으로도 아직은 일단은 좀 관망에 대한 포지션이 더욱더 우세한 만큼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까지 유튜브에 질문 올려주셔서 지금 뭐 두 지수 모두 크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자, 오늘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도 꽤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죠. 다시 한번 크루드오일은 66달러 후반에서 67달러 회복한 이후에 다시 또 원점입니다. 67.12달러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 다운이고 저도 다운이고요. 그리고 박나경 캐스터 외신 쪽에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일단 70달러 초반대에서 정말 급격하게 지금 뭐 한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60달러, 67달러까지 내려왔잖아요. 주말 새 일주일 전만 해도 70달러 선에서 마스터님과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다운에 대한 전략 들어볼게요, 마스터님. 일단은 여러분들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금요일 날 장이 난리가 났었죠. 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 날 장이 난리가 났었는데 네. 잠시만요. 네. 일단 시황적으로는 매도예요. 예, 시황적으로는 매도는 좀 계속적으로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신 종목인데 어느 정도 기준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매도 추세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스팬이 밀리고 나서 이게 추세 자체가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 지지 밑에 단을 뚫기가 당분간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지금 보시면은 일봉하고 60분봉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추세대가 걸리는 자리가 조금 지지가 있어요. 잠시만요. 네. 이제 스팬 자리로 봤을 때는 67.35 자리가 강한 지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 장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염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도 관점을 가지실 분들은 손절 자체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40 자리로 조금 명확하게 지고 가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좀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당일 고가가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도 관점을 든 거고. 네.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강한 지지가 한 차례 걸려요. 여기서 지지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림을 좀 형성하고 있는데 일단은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시황이 터진 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오펙과 그런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한 다음에 매도 관점으로 좀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매수는 조금 가급적이면 안 보셨으면 좋겠다. 매도만 보자 하고서 조금 수익을 내고 빨리 나오고 끝냈는데 이런 매도 관점 자체가 당분간은 조금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되는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65달러까지는 조금 내려가야지 65달러 내려오다 말았거든요. 66달러 인근에서 멈췄었는데 65달러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된다. 그리고 위치가까지 내려온 다음에 좀 판단하는 부분인데 오늘 주요한 지지 저항 자체가 67.40, 3540 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 이 부분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선 자체가 일단은 형성되는 것 자체가 잠시만요. 네. 여기죠. 예, 추세가 걸린 자리가 여기인데 개인적으로 이 추세대 자체가 깨지고 나서 매수를 좀 보는 게 좀 더 나아요. 그러면은 이 구간 내 자체가 지금 여기 그림 동그라미를 좀 그려드릴게요. 자, 오늘 차트를 좀 바꿔가지고 이 구간 내는 만약에 이 지지 라인이 밀리고 이 구간 내는
이제 진입 구간이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관점 자체가 되는 거고, 오늘 당일성 데일리 매매 같은 경우는 아까까지는 매수 관점이 맞으나 지금 여기 주요한 지지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매도 관점을 좀 유지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되, 이제 고가 자리죠. 67.40이 넘어갈 시에 이제 관망 분위기로 좀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을 꼭 판단하시고, 여기서 큰 지지를 받고 한 차례 더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 이 정도만 좀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황적인 부분은 하방 쪽으로 좀 길게 여전히 보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67달러까지 눌렸지만 더욱더 빠지면서 65달러까지도 하방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현재 부근에서의 가격대 설정을 도와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뭐 추가적으로 65달러까지 길게 하방 쪽으로 보신다면은 현재 가격대, 뭐 최근의 가격대에서 그렇다면은 매도로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 밴드를 좀 적어주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자면은 65달러 조금 안정적으로 좀 매매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65달러를 맞고 이제 스팬 자체가 밀리면은 저는 매수를 한 번 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자, 이제 차트를 조금 봤던 게 있는데, 지금 이 스팬 자체가 65달러 맞고 이제 밀릴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65달러를 지지를 받고 스팬 자체가 밀린다면은 그때부터 매수 관점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금요일날 터졌던 시황이죠. 이제 오펙과의 그런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자체가 아직 추가적 매도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지 자체가 고가가 나왔을 자리까지, 스팸 밑단까지 충분히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매도 관점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유리한 거고, 손절 라인이 이제 40이죠. 예, 어떻게 보면은 40에다 두고 매도적 관점을 꾸준히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면은 틱 차트에서도 여기서부터 매도적 추세가 나오려면은 추세 자체가 형성이 돼야 돼요. 추세선 자체가. 예, 이제 스팸 밑단에서도 여기 갑작스럽게 떨어지네요. 많이. 갑작스럽게 많이 떨어지는데, 지금. 빠르게 육실 깼네요. 예. 지금 추세 자체가 뒤집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 추세 자체가 뒤집혔을 가능성이 크고 강한 지지를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매도 관점을 들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밑단 60분봉에서 일봉에서 봤을 때는 65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시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팸 맞고 내려가는 부분부터는 매도적 관점을 좀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 정도만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자체가 원래 장세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최근에. 그러면서 금요일에 조금 이제 비기슈 시황이 터지면서 갑자기 매도 시황으로 급격하게 나왔는데, 이 시황 자체를 조금 유지하시는 게 좋은데, 개인적으로 좀 반등시까지 조금 기다려라, 이렇게 조금 관점을 유지했었는데, 여기에 강한 지지가 걸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매도 관점을 보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만약 이게 밀리고 이 고가죠. 오늘 당일 고가 자체가 밀리고 매수 추세로 나온다면은 이 구간 내는 관망이에요. 이 구간 내는. 이 중요한 지지, 하단 지지가 열렸나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은 개인적으로 관망이고, 지금은 매도적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 정도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67.40이죠. 오늘 39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여기서 고가를 좀 형성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된다, 이 정도만 좀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고가가 뭐 최근에 단기적인 고가를 형성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과 뭐 65달러까지는 하방 쪽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부근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관망으로 일단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뭐 외신 쪽에서도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현재 가격대에서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요. 들어볼게요. 네, 지금 여러 번 지금 오일 관련 이슈 때 며칠 동안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제 오펙과 또 러시아가 계속해서 또 증산에 관련된 이슈에 좀 합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원유 공급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오일 가격도 역시나 조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오펙과 러시아 이런 조치는 최근 베네수엘라와 또 이란의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 공급이 조금 부족해지는 위기 속에 이런 것들을 좀 상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이제 진단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하지만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이 아직 무조건 다 확실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6월 22일이죠. 이제 오펙의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것이고 아직까지는 의심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와 또 러시아가 오일 가격을 움직이는 최대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ANG 뱅크가 또 진단을 한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하지만 지금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이 계속해서 이 가격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반복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우디하고 러시아는요, 지금 하루 100만 배럴 정도 생산에 지금 합의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공급 부족을 좀 상쇄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브렌트유와 WTI의 이 가격 차이가 배럴당 8.7달러까지 지금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2015년 3월 이후로 최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WTI 가격이요 아무래도 좀 안정권으로 접어들 것이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지금 최근에 이런 가격대가 55달러에서 65달러 배럴당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전문가들은 좀 진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중동 지역의 오일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이런 추세로 시장이 늘어나게 되면 미국의 오일 수요 자체가 좀 감소될 우려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또 보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지금 아시아 지역은요, 오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해서 원유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당연히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셰일 오일은 석유 시추 장치를 계속해서 지금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2년 사이에 27%나 증산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1,073만 배럴. 를 지금 하루에 생산을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러시아가 하루 1,100만 배럴 정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어서 거의 맞먹고 나중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또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유가의 지정학적 위험이 어느 지역에 영향을 끼치느냐라고 구체적으로 만약에 알아본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란과 예멘 그리고 홍해 지역과 호르무즈 해협 등으로 대비되는 중동 지역과 또 베네수엘라로 대표되는 남미 지역 그리고 리비아로 대표되는 북아프리카 지역이 아무래도 유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그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리비아에 관련된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리비아가 12월 10일 날 총선을 하겠다는 합의를 했다라고 파리에서 지금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랑스의 마카롱 대통령의 주재로 이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사실 리비아가 그동안에 2011년이죠. 독재자인 카다피 무하미르가 사망한 후에 7년 만에 계속해서 무정부 상태로 있다가 지금 이렇게 처음으로 통합을 시도하는 움직임입니다. 사실 이렇게 정치적인 혼란이 이어지면 이게 주요 산유국이 이럴 경우에 원유 설비가 파괴되고 또 원유 수출의 터미널이 공격을 받으면서 간헐적으로 공급에 차질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국이 안정되면 아무래도 오일 가격 역시나 좀 공급과 가격 조절에 조금 이제 긍정적인 신호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외신들은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핵심 산유국이기 때문에 지금 화해로 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제 마카롱 대통령이 또 진단을 했습니다. 여기에는요, 터키, 이태리,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등 이렇게 그 리비아 사태를 주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이 다 참여를 했고요. 이렇게 아무래도 지금 요즘만큼 유가뿐만 아니라 지수 그리고 달러에도 모든 이제 정치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안정화 노력을 통해서 가격적인 면이 조금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같이 이 기사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공급에 대해서 증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가 70달러 초반대에서 현재 가격대까지 빠르게 좀 눌리는 상황도 있는데요. 지금 65달러에서 55달러의 그 밴드 설정도
시장도 좀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된 상황으로 공급 증가에 대한 이슈가 좀 크게 비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크루드오일까지 외신 쪽의 의견 다시 한번 전략,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현재 부근에서도 66달러 후반과 67달러 초반대 가격이 정말 빠르게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67달러가 깨지면서 66.97달러 선에서 현재 크루드오일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연일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현재 가격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소폭의 반등으로 66달러 후반과 67달러까지 좀 도전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또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가격대까지 세 번째 이슈로 크루드오일까지 저희가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이슈로 골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오늘 골드에 대해서는 꽤 가격대가 위아래로 좀 출렁거렸었던 상황입니다. 자, 현재 1296.7달러 선으로 0.05%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오늘의 고가와 저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면 오늘의 고가는 1306.1달러 선이었고요. 그리고 저가는 1291.5달러였습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마지막 이슈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 다운이고요. 두 분께서 지금 관망에 대한 의견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일단 골드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단기 급등 이후에 오늘전까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하루에 진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골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오늘장의 매매에 좀 어려움을 겪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망 들어주신 마스터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여러분들한테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었죠. 네, 금요일 날 조금 이제 지지를 받는 모습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좀 매도적 관점을 유지를 했었어요. 매도적 관점을 유지를 했었는데 이 밑단 1300 라인 자체가 좀 깨지고 그 다음부터 매도로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다 이런 관점을 폈었는데 지지를 받고 그대로 올려버리는 그림이 펼쳐져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일봉상 얘기를 드리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원래 판단했던 지점은 1250 라인까지 좀 내려갈 가능성을 굉장히 깊게 봤어요. 1250 잠시만요. 네. 네, 1250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관점을 봤는데, 그리고 금요일날 강한 지지도 받은 상태에다가 매도적 관점을 꾸준히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장기 포지션은 매수로 조금 시황이 나온 다음에 대추세가 밀린다면은 그때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오늘 좀 관련적으로 관망을 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조금 이제 대추세를 좀 재정립할 필요성 자체를 느끼기 때문에 지금 골드장 자체가 개인적으로 매매할 장이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게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운 그림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 드리지만은 저도 이제 추세선을 긋고 추세를 확인하고 지지라인인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추격을 하는 스타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있고 조금 수익성 높은 상황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놓여져 있었는데 이 대추세 자체가 아까 전에 한번 밀렸어요. 골드 자체가 대추세 자체가 한번 밀렸어요. 밀리고 나서 재차 이제 또 밀리는 그림인데 여기서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매매할 장이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부분이 굉장히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장에서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낼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 자체는 오늘 종가 자체를 좀 테스트하고 추세 자체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리고 이제 일봉상 봤을 때 이제 가격 이동 평균 자체가 오늘 1300에 이제 12평 저항까지 껴있는 상태였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매수냐 매도냐 둘 중 하나를 놓는다면은 매도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1300이 깨지고 97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근데 오늘 종가를 좀 더 테스트할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를 생각이기 때문에 추세 자체를 다시 한번 그어보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골드 자체는 관망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원래 자체가 제가 노리던 지점은 뭐였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골드가 달러랑 이제 반대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봤는데 오늘 유로랑 이탈리아 상황이 놓여져서 그런지 완전히 이제 달러랑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림이 펼쳐졌었어요. 아까 전에 오후장 계속 그렇게 펼쳐졌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추세 때 자체가 밀리는 거는 FOMC 회의 때 밀리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꾸준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장기 포인트 매수가 좀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은 12월과 같은 이제 매수장이 500틱, 1000틱을 바라볼 수 있는 매수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이겠죠. 예, 유로존의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이렇게 놓이게 됐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원래 여기서 강한 지지를 받고 저가가 깨지는 모습을 그려줬어야 돼요. 1287 라인이. 그리고 1250까지 간 다음에 FOMC 회의 딱 터지고 대추세 밀릴 때 그때 매수 포인트가 딱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장기가. 그래서 그 점을 노렸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오늘 이게 패턴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 깨진 흐름 자체가.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이. 근데 일단은 12평하고 일단은 1300 라인이 깨졌기 때문에 한 차례 매도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돼요. 현재 상황은. 그렇지만은 이 패턴 자체가 깨졌기 때문에 굳이 매매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은 이제 제가 계속 같은 패턴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이제 강한 지지를 받고 추세 자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매도가 맞아요. 원래 차트 형성상 오늘 금요일날 지지를 받고 내려가는 모습을 그려야 맞지만은 오늘 굉장히 흔드는 모습은 아무래도 유로 관련해서 시황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 생각이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차트 모양이 굉장히 매매하기 어려운 방향성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매매 자체를 저는 필히 관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골드 관련해선 필히 관망. 굉장히 어렵습니다. 골드 지금 상황이 원래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필히 관망하시고 오늘 종가를 한번 확인하고 추세 자체를 다시 한번 그려보는 그런 상황이 놓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장이 끝난 다음에 좀 더 확인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은. 골드 자체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언급 드릴 내용이 있다면은 제가 톡스타로 조금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제가 언급 드리고 싶은 부분은 패턴 자체가 깨졌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 자체는 필히 관망으로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해서는 더욱더 하방 쪽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관망 들어주신 만큼 일단 좀 보류하자라는 의견으로 골드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신 쪽에서도 골드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이 확인되는데요. 추가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골드에 관한 의견도 좀 며칠 동안 반복적인 이야기들 좀 전달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골드는 자체가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지정학적 상황, 정치적인 혼란이 가중되면 인기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많이들 기대를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전자산의 중에서도 인기가 좀 많이 하락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골드 가격은요, 오히려 이렇게 정치적인 혼란이 가중되면서 물론 이제 1300선이 좀 돌파되는 듯 했으나 여전히 달러의 강세 때문에 그거에 밀려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이 정치적인 요소보다도 정말 강력한 것이 아니면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골드인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로처럼 골드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자산인 거는 분명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영향을 주는 요소가 주도적이지 못한 역할이기 때문에 뭔가 계속해서 조금 하방세를 이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또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나 어떤 또 국채나 달러의 변동이 있을 때 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요, 재패니즈 yen이라든가 혹은 골드 그리고 독일 국채 중에서 그래도 골드를 가장 이제 안전자산의 대표격으로 꼽았었는데 지금 인기가 좀 하락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에 대한 이제 존재가 좀 낮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관망을 외신 기사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외신 쪽에서도 현재 부근에서는 좀 혼재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골드에 대해서는 관망
전망으로 현재 구간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드렸습니다. 자, 골드는 1296.7달러 선으로 1300달러 이탈된 이후에 꾸준하게 1290 중후반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벌써 시간 11시 31분 지나면서 오늘 뉴욕 증시 개장이 된 지 1시간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시장 흐름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현재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지수에 대해서는 초반에는 큰 폭의 하락과 함께 중반 정도에는 다시 좀 회복이 됐는데요. 다시 또 원 제자리로 내려오네요. 지금 S&P 500은 2703.25포인트 선으로 0.75%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나스닥도 다시 한번 내려옵니다. 6943포인트까지 다시 내려오면서 0.71%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1.16달러 이탈된 이후에 1.15870달러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0.51% 하락세.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가격대죠.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드린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97.1달러 선으로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66달러 후반과 67달러 초반대에서 움직였었던 가격대가 지금은 완전히 더욱더 무너지네요. 66.83달러까지 내려가면서 지금 상승폭이 상당히 둔화가 됐습니다. 0.56%의 상승분만 지켜가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66달러 후반과 67달러 초반에서 좀 치열했었는데 좀 이내 좀 밀리면서 66.85달러까지 내려가고 있고요. 지수에 대해서는 회복세 보이는 듯 싶었습니다만 다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접수해주신 상담 내용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에 대해서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문자로 주신 질문이에요. 끝자리 3042님 보내주신 문자 확인합니다. 지수 선물이 하락이 다시 확대되는 느낌인데 현재 부근에서 매도 안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하락세 다시 한번 좀 보여드렸는데요. 자, 지수 S&P 500 같은 경우에는 2700선 다시 좀 위태가 된 상황입니다. 2700 1.75포인트 선, 2700포인트 선까지 좀 가깝게 오고 있는데요. 자, 마수님, 앞서서 뭐 중반대 저희가 개장한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드렸고, 하락폭이 다시 또 회복될 것 같다라는 질문이세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이제 질문에 대한 좀 답변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장기 포인트인지 이제 단기 포인트인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장기 포인트 같은 거는 매도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시사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60분봉이랑 좀 같이 맞물려야 돼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원래 이 지지를 받고 내려갔으면은 저는 매도 관점으로 장기도 가능하겠다 이 생각을 좀 가졌는데, 지금 장세 자체가 제가 이제 나스닥은 아까부터 이제 관망을 했었는데, 장세 자체가 굉장히 흔들기 좋은 장이에요. 굉장히 흔들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포인트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원래 보통 이제 추세 자체가 나오면은 스팬을 못 뚫어요. 스팬을 타고 올라간다는 그림이던가 이런 식으로 추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스팬을 타고 올라가는 그림이라든가 내려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장세 자체를 크게 먹을 수 있어요. 나스닥이라는 종목이. 지수 자체가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 있지만 큰 손실도 날 수 있다는 점을 필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지지를 못 받는 그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장기 포지션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봉상으로 이제 주요 보조 지표를 좀 활용한다면은 매도 가능성은 굉장히 시사가 돼요. 근데 이제 60분봉에서 서포터를 못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좀 더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이 생각을 좀 꾸준히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지지 자체를 이런 식으로 받는다면은 그때가 이제 추세가 형성되기 굉장히 좋아요. 잠시만요. 네. 차트 좀 깔끔하게 할게요. 네, 지금 차트 다시 좀 세팅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되냐면은, 나 매도적 관점으로 조금 이제 큰 지지가 나오고 뚫리고 나서, 매도적 관점으로 봐야겠다. 이러면 이런 지지 라인 자체에 분명히 걸려야 돼요. 이런 지지 자체. 그럼 이거 자체가 큰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매수장도 마찬가지예요. 지지 자체를 받는지 그게 조금 필히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매수 관점을 좀 유지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시황도 서포터가 돼야겠죠. 분명히. 근데 지금 장세 자체를 좀 살펴본다면은, 가까이서 본다면은, 지금 장세가 어떤 지지를 받는 그림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그 추세 자체가 나올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극히 드물다. 이 정도만 좀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매도적 관점은 좀 나중에 추후에 더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봉상 맞지만은 60분봉에서 충분히 서포터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도적 관점은 잠시 보류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굳이 손실 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왜냐면 한 번 깨지면요 큰 손실 나요. 나스닥이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신중해요. 한번 들어갈 때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매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자제하시라라는 의견을 뭐 추가적으로 전달을 다시 한번 좀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다시 회복보다는 다시 또 빠지는 가격대에서 현재 구간의 매도로 어떻게 되냐라는 그런 부분들 좀 물어보셨는데, 아직 좀 매도로 보기엔 좀 섣부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현재 부근에서 외신 쪽에서는 또 속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나국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한 20분 정도 전쯤에 이 마켓워치의 그 속보로 올라온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발표를 했는데요. 다음 달 15일, 즉 6월 15일이죠. 6월 15일까지 이제 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어떤 제품에 관세를 25% 부과할 것인지 그 리스트를 곧 발표하겠다라고, 네, 6월 15일까지 발표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곧 될 것, shortly thereafter, 그러니까 곧 머지않아라는 표현인데요. 지금 빠르게 서두르고 있다라고 성명을 통해서 백악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였는데요. 이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특별한 투자 제한이죠. 그러니까 규제, 그리고 무역 관련된 그 어떤 규제 사항들을 발표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중국에 대한 이런 조치는요, 이 미국의 그 지적 재산권에 대한 중국인들의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미국에서 인식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시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은요, 지금 사실 워싱턴과 또 베이징이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나온 얘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죠. 심지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도 서로 다른 구조를 사용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또 계속해서 지금 회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20분 전에 이 속보로 지금 올라온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미국의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 가운데 또 차후 어떻게 중국이 반응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백악관 쪽에서 나온 속보 내용 박나국 캐스터 통해서 전달을 해드립니다. 6월 내로 중국에 대한 무역 투자 장벽 시행할 계획이고, 그리고 중국 제품에 25% 관세 부과할 리스트를 곧 발표하겠다라고 속보 내용이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미국 관련돼서 이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불거졌었던 상황인데, 여기에 이탈리아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좀 추가적으로 더해진다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이런 확산이 좀 될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무역 전쟁까지 다시 좀 발발이 된 상황인데 거기에 이탈리아 쪽까지 사태가 추가적으로 한다면은 이 사태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개인적으로 네. 진짜 이 부분은 좀 시청자분들한테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불과 2주 전이었어요. 2주 전에 이제 ZET 관련해갖고, ZET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중국에 우호적 메시지를 보냈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좀 잘 해보자. 나도 이제 중국 쪽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자체를 좀 조절하면은 ZET 관련해갖고 우리도 좀 조율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호적 메시지를 보내놓고 지금 또 반대되는 시황을 내보내고 있어요. 백악관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은 나스닥 지수에 대한 투자자들도 굉장히 혼란적인 상황인 거예요. 혼란적인 상황. 굉장히 혼란적인 상황이에요. 확실하게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닝 시즌에만 좀 포커스를 맞춰갖고 매매를
포커스를 맞춰갖고 굉장히 매매를 했는데 관세 자체가 터지면서 나스닥 자체가 굉장하게 어려워요. 지금 현재 상황이. 나스닥 자체라든가 S&P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조금 이제 언급을 드리겠지만은 나스닥하고 S&P에서 손실이 가장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 분명하게 놓여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모든 종목 중에 나스닥이 더 어렵습니다. 골드는 오늘 당일성으로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나스닥 자체는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나스닥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주종 그날 이제 시황 자체를 좀 체크를 하시고 앞으로 추세를 형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아이러니하게 조금 제가 한 가지 언급을 좀 드리지만은 여러분들 6월에 골드 한번 보세요. 6월 FOMC 회의 이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제 FOMC 회의까지 불과 2주 정도 남았어요. 2주 그냥 매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여러분들 맨날 수익 내갖고 이거 뭐 얼마나 먹겠어요. 솔직하게 이거 수익 못 내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분명한 시황이 떨어져야지 그때 한번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매매하려고 보는 방송인 건 이해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포커스가 뭐가 놓여져 있는 상황을 좀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제 시청자분들한테 좀 언급을 드리지만 그 6월에 이제 매수 볼 수 있는 시황 자체가 펼쳐질 가능성이 커요. 골드라든가 유로 자체가. 그러면 차트가 분위기에 놓이고 시황 자체가 터지면 그때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오일 자체도 찐폭이 너무 크고 굉장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현재로서. 근데 괜히 어려운 종목 해갖고 손실 보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해외 선물은요, 원래 FX 기반으로 차트 자체가요, 이 실제 현물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실려면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해외에 있는 모든 FX를 하는 사람하고 동일한 차트로 동일하게 매매를 하는 거랑 같다는 뜻이에요. 이제 지수 차이만 조금 있어요. 이제 만기라는 게 껴있고, 선물이라는 거 자체가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명심하셔야 되는 게 되면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은 데일리 매매를 웬만하면 안 해요. 여러분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앞으로 골드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선물 자체가 증거금이 그렇게 큰 거고 그런 식으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그 당일에만 목숨을 걸어요. 제가 언급을 드리는데. 그리고 기다릴 줄 몰라요. 오늘 이렇게 터졌는데 이거 먹을 수 있었는데 이런 판단적인 오류를 굉장히 범합니다. 저는 조금 언급을 드리겠지만은 골드 자체가 매수세로 한번 타이트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되는 거는 6월 FOMC 회의 이후에요. 그때까지 조금 관망하시고 그때 포인트를 잡아서 좀 큰 수익을 노리시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여러분들 맨날 단타 노려봤자 맨날 몇백씩 손실 나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돈을 손실 나는 거를 아꼈다가 좀 길게 보는 습관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FX 해외에 있는 거래하는 많은 분들은 데일리 매매를 웬만하면 잘 안 해요. 오토 트레이딩 빼고는. 데일리 매매를 안 하고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을 좀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큰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이제 국내 파생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단타 포지션을 많이 노리시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울 따름이고 6월에 조금 한 번 더 만약에 손실이 많이 나신 분들은 6월에 FOMC 회의 이후에 조금 포지션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놓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때 한번 중장기 포지션 한번 노려보세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자기 주관 자체가 굉장히 뚜렷해야 돼요. 주관 자체가 굉장히 뚜렷해야 돼요. 나 이 회의를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이 주관 자체. 그리고 어느 라인 자체를 벗어나면은 난 여기서 과감하게 잘라낼 것이다. 이런 기준 자체가 명확해야 돼요. 근데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가장 큰 손실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 기준 자체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추세 자체가 완전히 변했는데 거기서부터 계속 물을 타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진짜 죽어요. 사람들이. 근데 시황 자체가 분명히 놓여 있는 걸 알고 추세 자체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이거 자체가 이 시황을 기반으로 변곡이 왔다 판단만 되면은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 근데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 시황 자체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종목 자체가 오늘 골드도 굉장히 이제 그림 자체가 야리꾸리하게 흘러가는데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번복된 시황이 계속 나오고 오일 자체도 갑작스럽게 이제 추세가 터지고 믿을 거는 이제 달러밖에 없어요. 달러가 변곡이 6월에 나오냐 안 나오냐 그 부분도 테스트할 예정이에요. 근데 그때 수익이 가장 크게 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또 뭐가 좋냐면 컷자리도 분명하게 형성이 돼요. 근데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마음이 급한 거예요. 굉장히. 왜냐면 오늘 하루 어떻게 수익을 낼까? 오늘 하루 이거 다 내가 먹을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들은 좀 최대한 자제하시고 중장기적인 이런 관점 자체를 좀 크게 가지면은 해외 선물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 있는 상품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앞으로 이런 언급 자체를 조금 드리도록 할 텐데 좀 6월 때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하루 이틀 투자를 보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긴 호흡에서도 해외 선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특징도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앞으로 있을 빅 이벤트를 좀 큰 기준점으로 삼고 일단 수익에 대한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는지 앞으로 있을 전망에 대해서도 함께 좀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많은 질문들이 접수가 됐는데 오늘 맞서님께서 질문들 뭐 하나씩 상세하게 풀어주셔서 다른 분들도 함께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벌써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2부 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해영 마스터님이 또 주말 새 워낙 좀 큰 변동성 있고 난 이후에 오늘장 함께 또 신세계 함께 하셔서 지금 뭐 하실 말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떠셨을까요? 개인적으로 장이 난리예요. 지금 여러분들 큰 수익을 기대하신다면은 큰 손실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게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은 그 상품이기 때문에 그 안정성 있게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가끔 이제 시황이 안 보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2주든 3주든 그냥 쉬어버려요. 어떤 시황이 터질 때까지. 근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다소 지루해질 수 있고 이게 수익이 날 수 있었는데 이런 판단 자체가 생겨버리면은 앞으로 이게 투자가 아닌 투기가 돼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 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매매하실 때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분명한 시황이라든가 통화 정책을 빠삭하게 좀 파악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해영 마스터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박나은 캐스터 마지막 소식까지 함께 전달해 주실까요? 네, 오늘 이탈리아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요. 아마 또 내일은 또 어떤 소식이 또 이 시장을 흔들지 좀 어찌 보면 기대가 됩니다. 요즘 시장이요, 지금 마스터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라고 외신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또 좀 많은 정보와 또 여러 가지 집중하는 상황 속에서 성공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일도 자세한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박나은 캐스터의 뭐 소식까지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저희가 신세계 2시간 동안 알찬 전략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 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